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신축 아파트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아파트 품질 점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하의 아파트 단지는 품질 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입주 예정자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사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는 해체 계획서 등이 준비되지 않으면서 철거 작업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험지 해킹 사건이 발생한 고등학교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시험지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처리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간편식이 인기를 끄는 소비 패턴에 맞춰 신한 천일염도 10kg 소포장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신축 아파트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품질을 점검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지난해 마련됐지만 광주의 경우 300세대 이상부터 이 제도가 적용돼 소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27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준공을 앞두고 광주 남구청에 아파트 품질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시공사가 아닌 외부 건축사와 건설 기술자 등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이 아파트 주거 공간을 비롯해 시설 전반에 걸쳐 이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분들은 이제 샤시가 좀 닫힘이 흔들린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실외기가 베란다 쪽에 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요청을 했었고. 하지만 주민들의 요청은 묵살됐습니다. 남구청이 품질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에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300세대 이하라는 이유로 광주시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신축 아파트의 품질을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그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법에 나온 기준 말고도 광주시가 특별한 경우에 품질 점검을 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세대와 달리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실 시공 등 하자를 점검하고 싶어도 품질 점검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체 조례를 통해 30세대 이상만 되면 아파트 품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울산과 인천 등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시 아파트 현황 등을 고려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라고. 현재 광주시에서 시공 중인 300세대 이하 아파트 단지는 39곳. 부실 시공이나 건축 하자가 아파트 규모를 가려 발생하지 않는 만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도 품질 점검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입주민 수백 명의 피해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광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사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는 철거 작업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철거를 위해 필요한 해체 계획서 등은 아직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요. 시공사와 자치구가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절실해 보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방독면을 쓴 조사관이 학동 사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의 철거 건축물에 성면이 남아있는지 살펴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사구역에서 철거가 필요한 건물은 110건이 남았습니다. 학동 사구역에 남아있는 건물 철거 공사는 당초 지난달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2차례나 미뤄져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철거 시작 시기와 더불어 언제 끝날지도 불투명한 상황. 붕괴 참사 이후 광주 동구가 건물 42건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 아직 해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붕괴된 건물처럼 4층 이상인 건물을 철거하려면 해체 계획서와 안전 확보 계획서, 철거 공사 관련 도급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는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동 참사 발생 원인 중 하나로 해체 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무허가 공사가 지목된 만큼 안전한 철거를 위해선 해체와 안전 확보 계획서 확보가 시급합니다. 전치된 거 현재 8건에 대해서는 현재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요. 허가건 34건은 비조리 제출됐지만 그것도 부실하게 좀 돼 있어서.
현대산업개발은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서를 보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동구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동구는 학동 참사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감리를 상주시킨 채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고 철거가 시작되면 현장에 불시 점검을 나가 불법 하도급은 없는지 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시공사와 자치구의 안일함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만큼 철거를 앞두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급격한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어제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집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15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 기온 수준에 머물겠고요. 어제 낮 기온보다는 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집니다. 강풍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어제만큼 강한 바람은 아니겠지만요. 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하늘은 깨끗하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만 오늘 오전 중에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시험지 해킹 사건이 발생한 학교와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후속 조치를 엄중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시험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징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생 2명이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 광주시 교육감은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엄중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다른 학교와 좀 차별성을 두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2달 반이 지났습니다.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문제가 발생한 학교 자체에 대한 제재 방안은 구체화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을 전액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2회 추경 예산에서도 학교가 요구한 전체 예산 가운데 약 8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365 스터디룸 조성과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문제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학에 대해서는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책적 기조에 따라서 교육감님께서 판단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시작되지도 못했습니다. 교사들이 시험지를 출제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지켰는지 등을 밝히는 시교육청의 감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가 드러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시험지를 유출한 2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진 시점을 기준으로도 2달 넘게 흘렀습니다. 안정적인 그런 면학 분위기라든가 또 학사 운영에 있어서 이런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이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 거 아닌가라는. 시교육청은 사건 관련자가 여러 명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세밀하게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지역사회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언제 매듭지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광주시가 달빛 동맹 차원에서 대구시와 함께 추진 중인 2038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가 난기류에 직면했습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어제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동의안이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시의회에서 논란 끝에 유보 처리됐습니다.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동의안이 상임위 계류 안건으로 남게 되면서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 자체도 무산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공론화 없는 본회의 상정은 반대한다며 역기능도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투입된 계엄군의 부대사에 광주 사태, 폭동, 소요 등의 왜곡된 표현이 그대로 쓰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국회의원이 육군 기록물 관리단의 자료를 열람한 결과 2급 비밀로 분류된 제3, 7, 11공수여단과 특전사령부 부대사에는 광주 시민을 폭도, 무장폭도, 극렬분자 등으로 묘사하는 등 잘못된 표현이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군의 공식 문서에 신군부의 논리가 그대로 기술돼 있다며 5.18과 관련된 왜곡 표현의 수정과 함께 군 부대사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학교와 교육시설을 돌며 학생과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광주 지역 학교 등 5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생과 교직원 등 피해자 수십 명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남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여수시 장애인체육회 임원 구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육회 이사들을 선임했다며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출범한 여수시 장애인체육회. 지난달 5일 이사회를 열고 제5대 이사 선임과 부회장 선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 장애인체육회 임원 선임을 놓고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자들이 본인을 이사로 선임할지 말지 결정하는 셀프 선임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수시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따르면 이사 선임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총회는 정가맹단체회장으로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 의사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불법이거든요. 그게 사칭하는 거예요. 이사를 사칭한 거예요. 후보자들이 어떻게 의결권과 표결권을 본인들 것을 본인들 합니까? 이사 후보자에 관한 범죄 사실 확인 절차도 생략됐습니다. 규약에 버젓이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해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체육회 측의 설명입니다. 이 받는 게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네, 그게 개인정보 침해라고 하길래. 또 여수시 장애인 체육회 측은 아직 총회 구성이 안 돼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행한 것일 뿐 규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현 이사들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형사 고발 조치를 예고해 관련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간편식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 패턴도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맞춰 신한 천일염이 10kg으로 포장 무게를 줄였습니다. 지난 2013년 포장 단위를 줄인 지 10여 년 만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에서 50km 떨어진 염전에서 서해안의 바닷물을 이용해 만든 신한 천일염. 지난해 신안 지역 773곳, 2,386헥타르에서 23만 4천 톤을 생산했습니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70%에 달합니다. 신안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가 식문화 변화에 따른 소비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천일염 10kg 소포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3년 30kg 포대에서 20kg 포대로 포장 단위를 축소한 지 10여 년 만에 다시 10kg 포장으로 무게를 줄였습니다. 시장에서 들고 가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끔 10kg? 저보다 더 저는 작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안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는 지난 2010년 신안 천일염이라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권을 특허청에 등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일염 포장재를 박스화하는 등 천일염 고급화에 나서고 있는 신안군은 천일염 10kg 포장 정착을 위해 앞으로 생산자 단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종이 포장으로 해서 5kg짜리로 해서 2개를 넣어가지고 유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터가지고 먹고 또 하나 터가지고 먹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소 단위를 5kg까지 낮추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농협들도 소포장된 천일염 사용 정착을 위해 신안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10kg 천일염 판매에 본격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전남 지역의 해양수산 역사와 문화, 해양 생태계를 전시하고 교육 연구하는 복합해양문화시설입니다. 국비 1,200억 원 넘게 투입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완도군이 선정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과 충남 등에 이은 국내 6번째 복합해양문화시설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지로 완도군이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1,245억 원을 투입해 전라남도에 건립하기로 했고, 전라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선정 용역을 의뢰해 최종 대상지를 결정했습니다. 완도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은 주변 문화시설하고 공간과 연계성,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이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은 민선 8기 김영록 지사의 역점 시책이자 공약 사업입니다. 도내 7개 지자체가 그동안 치열하게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전을 벌여왔습니다.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 해양수산 등 분야별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3개 군으로 대상지를 압축한 뒤 현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들은 완도군 장좌리 일대가 주변 문화시설이나 관광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접근성, 기반 조건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상주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의 기반 조건이 양호하다. 네 번째로 해양 역사, 해양 유물, 해양 자원 등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각 시군이 그동안 치열한 유치전을 벌여왔던 만큼 평가 점수 공개 요구 등 탈락한 지자체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경영 SUV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누적 생산 5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지난해 9월 캐스퍼 양산을 시작한 뒤 1년 1개월인 지난 15일 총 누적 생산량 5만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모터스는 올해만 지금까지 3만 8천여 대를 생산한 데 이어 올해 생산 목표인 5만 대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다 2024년 하반기부터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면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의 병행 생산으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이동장치와 관련한 신기술을 선보인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이모빌리티 엑스포에는 10만 2천여 명이 다녀갔고 참여 기업들은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통해 748억여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이모빌리티 엑스포에는 27개국 150개 기업이 참여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했습니다. 광주의 주택 가격이 매물이 누적되고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주택 매매가는 전달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세로 돌아선 지난 7월 0.04%, 8월 0.16%에 이어 지난달에는 0.66% 떨어져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누적과 거래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고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들어 광주 전남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쳐 지역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의 수출은 54억 7천만 달러, 수입은 50억 500만 달러로 4억 7,200만 달러 흑자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누적 무역 수지는 68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111억 3천만 달러의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지역의 수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근근히 흑자를 유지하는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는데요. 특히 아침 출근길 날씨가 쌀쌀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에 비해 7, 8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15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 아침 기온과 비슷한 수준 보이겠습니다. 어제 낮 기온보다는 3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집니다. 강풍주의보는
해제된 가운데 어제만큼 강한 바람은 아니겠지만 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종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만 오늘 오전 중에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특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날이 많이 춥습니다. 장성과 담양, 나주에서 모두 3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무려 1도 안팎까지 낮아졌습니다. 한낮 기온 17도 보이면서 일교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해상의 풍랑주의보도 여전합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는 다시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